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공직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여건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기회의에서는 이제 여러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을 만나는 반가움에 더해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여러 가지 정책 여건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어떻게 지방정부들에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과 충실히 나누기 위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일하는 모든 실무진들이 대단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지는 모든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 이 안에는 이클레이에서 상근해서 일하는 모든 활동가들의 이제 반가운 마음,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주제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소통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시간 동안에 앞으로 이클레이랑 어느 부분에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우리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의 구체적인 시책과 활동 내용들에 조금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가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오늘 개회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더 가깝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정기회의에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로 직접 얘기하지 못하지만 채팅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좀 기탄 없이 나누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우리 차성수 저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저희 함께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경기도의 목소리를 국장님께서 대신 저희에게 전해주실 텐데요. 모든 회원 지방정부하고 경기도와의 거리도 좀 가깝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반가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으로 개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작년부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경기도에 둥지를 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차성수 국장님의 축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입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오늘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 참석하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과 지자체 관계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최근 세계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후반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2.3도에서 6.3도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은 GDP 대비 약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기후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어느 특정 국가와 특정 단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클레이는 국내외 지자체의 기후행동과 관련된
활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각 지자체의 협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글로벌 활동에 특별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전환, 일회용품 저감, 생물 다양성 확보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클레이와 함께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공유하는 등 국제 사회와 발맞춰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녹색 건축,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전 분야에 걸친 탄소 중립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노고를 취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지자체의 큰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축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다음으로 2024년 새해를 맞아 진우 반백인 이클레이 사무총장님이 회원 지방정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클레이가 올해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Dear ICLEI members, as we move into 2024, we have reasons to cheer and reasons to be vigilant. Whilst we welcome what we hope is the beginning of a global transitioning out of fossil fuels based on the outcomes of COP28, we also acknowledge that the world is facing a time of extreme turmoil, insecurity and conflict. The members of the ICLEI network, cities, towns and regions in every corner of the globe are facing these challenges, and together we must find ways to respond to these and to protect and improve our residents' lives and urban livelihoods. ICLEI stands ready to support our leaders in these times. This year we will be running more than 220 activities worldwide to move forward on helping our members to be resilient to all of these challenges, to create people-centered and equitable streets and areas, to build cities that work with nature and protect the climate for the long term, and to recognize that for future growth to be sustainable, resource use needs to be circular and not linear. We aim to meet our members where they are and support them to step up boldly. In 2024, we're also excited to meet you in São Paulo, Brazil, for our triennial ICLEI World Congress. The event goes from June the 18th to June 21st and will feature 4 days full of learning, networking and innovation as we focus on transforming commitment into action. We're especially thrilled to announce our newly elected ICLEI Council, who will serve until 2027. Throughout 2023, ICLEI members took part in ICLEI's global governance election, voting in regional executive committees throughout the 9 ICLEI regions worldwide. The election process continues this year with the ICLEI Global Executive Committee vote in the upcoming months. Our new ICLEI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will be announced at the World Congress in June. ICLEI is a membership association proud to be governed by its members. Our leaders are taking an active part in shaping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 and serve as a voice of all of the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 our network on the global stage. Just before the World Congress, the Daring Cities 2024 will also kick off with an in-person event in Bonn in June, in parallel to the opening of the mid-year UNFCCC Bonn Talks. We will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P28 outcomes, the delivery of the COP28 CHAMP initiative on multi-level climate action, and to advance on town hall COPs towards COP30 in Belém in 2025.
ICLEI continues to lead in the global sustainability advocacy agenda through our work as a focal point for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to UNFCCC, and with our dozens of advocacy experts working regionally and with national governments, we will advocate for cities, towns and regions in those multilateral negotiation spaces, also in collaboration with our partners of the Global Task 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all of these events and activities on iclei.org. This year is the opportunity to stand for and further enhance our actions as a network. Let's work together to make this happen. We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the strength of ICLEI and look forward to the year ahead. 네, 진호 반 백인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님의 새해 인사 말씀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소속을 보니 58분이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그리고 기후생태과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오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서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앞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SDGs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SDGs는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193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17개 주요 목표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이 목표 실현을 위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서로 논의할 것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이 바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해왔는데요. 9월에 열린 SDG 정상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소비와 생산, 그리고 기후행동, 생태계 보전 부분에서 빨간불이 잔뜩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현황에 악화됨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U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제프리 삭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가 주도해서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지금 추세로는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 20% 미만의 세부 목표만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국가별로 SDG 지수를 점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OECD 국가로 분류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점수를 가지고 몇 위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점수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분들께서 혹시 우리나라 순위를 맞춰주실 분은 손들기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작년에 저희랑 많은 협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SDG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분을 한 분 지목을 해볼까요? 고양시 환경정책과 박순영 위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31위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계실 수가 있는지. 네, 정답입니다. 단번에 맞추셨는데요. 아마 이클레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구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66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17번 목표인 글로벌 파트너십의 경우 글로벌 파급력과 76.2%로 OECD 평균 이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글로벌 파급 효과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국제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표를 평가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DP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까 봤던
31위, 우리나라가 SDG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순위와는 상당히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SDG 달성률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작년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조사한 회원 지방정부 SDG 현황입니다. 이클레이 사무소에서는 회원 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SDG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좀 분석을 하고 좀 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예정이니까요. 잘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가 작년에 분석한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곳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행 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이행 평가까지 진행을 한 반면에 또 어떤 곳은 아직 조례 제정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정부별로 상황이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국내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정부와 국가 사이, 목표와 현실 사이,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지아 담당관이 지방정부가 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정책정보팀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정보팀 담당관 김지아입니다. 이클레이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정책정보팀 활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2030년은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연도인데요. 제 10년이 남지 않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가까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그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는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에 주목합니다. 사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너무나 중요한 주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들의 행동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인도에서 개최된 G20 국가 정상회담과 연계하여서 도시를 뜻하는 urban의 U를 딴 U20 시장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고요. 또한 11월 말에 두바이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초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공식 행사로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최대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서 125개 국가의 2,500여 개 지방정부가 전 세계 23개의 지역 사무소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나아가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5가지 도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도시. 둘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 기반의 도시. 셋째, 포용력 있고 정의로운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넷째, 급격한 변화를 잘 예측하고 대응하며 회복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다섯째,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도시입니다. 아래 숫자는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클레이 각 도시 비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사무소 소개입니다.
1995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의해서 이클레이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제주, 수원, 당진을 거쳐 2023년부터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현재 57개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경기도가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게 되면서 사무실을 경기도 고향 킨텍스로 이전하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년 5월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이렇게 사진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무소에는 11명의 상근 직원과 6명의 전문위원이 함께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사업 분야와 방향인데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5대 도시 비전을 한국 맥락에 맞추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후에너지, 자원순환과 녹색 구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아래 3가지 방향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정보팀 소개입니다. 정책정보팀은 회원, 거버넌스, 홍보,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23년도 결과와 함께 24년도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입니다. 23년도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회원은 신안군과 연천군인데요. 신안군은 이클레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입 이전부터 활동을 조금 하였습니다. 22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셔서 신안군의 우수한 생물 다양성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검정 수트를 입은 가장 키 크신 분이 신안 군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신규 회원 도시는 연천군인데요. 연천군은 지난 이클레이 경기 북부 간담회를 통해서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의 열정으로 이클레이 가입뿐만 아니라 지콤, CWN에도 함께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정기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회원 지방 정부와 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경기 북부, 남부, 전라권을 진행하였고요. 24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흥미로워할 활동입니다. 바로 해외 연수인데요. 이클레이 해외 연수는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23년도에는 독일 본에서 개최된 도시의 기후행동을 논의하는 대담한 도시 세계 총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행크,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여서 보수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과 전문가를 직접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24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이클레이는 더 많은 지방 정부와 함께하기 위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58번째 회원 지방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가입 절차 중에 있고요. 이렇게 정기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서울, 인천, 충청, 경상,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정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3년마다 개최되는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올해 2024년에 개최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요.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이클레이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회원 지방 정부들이 서로 학습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집행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주제별 지역 우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세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상단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세계총회에서는 당진 시장님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님이 세션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역시 한국 회원 지방정부단체장이 세계총회에 참석하여서 정책을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사무소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 내용과 함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지방 정부들은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사무소는 올해 공직자 해외 연수를 이 세계 총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총회 기간을 포함하여 약 일주일간 진행되고요. 대상은 이클레이 실무 담당자 10분입니다. 녹색 구매, 직품 등 이클레이 각 개별 담당자 분들도 포함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총회 참가뿐만 아니라요. 브라질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그리고 UN 하모니 윗 네이처라는 기관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안내와 모집은 3월 중에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버넌스입니다. 먼저 23년도 결과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지방선거로 인한 단체장 교체와 23년도 새로운 유치지방 정부가 선정됨에 따라 22, 24년도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유치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비롯하여서 광명, 수원, 순천, 창원, 고양까지 각 분야 대표 선도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동아시아 집행위원회 위원일 뿐만 아니라 곧 선거가 이루어질 이클레이 세계 집행위원회 위원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과 정기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조금 더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발전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후행동 리더인 엘고 전 미국 부통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된 지방정부 포럼에서 광명, 순천, 고양이 참여하여서 대표 분야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 집행위원인 경기도를 지원하여서 집행위 회의뿐만 아니라 세계해안 포럼, 뉴욕 기후주간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계획입니다. 3월과 4월 중에 정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수원과 순천과의 찾아가는 간담회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한국집행위원회 위원 및 세계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역할과 국제회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크게 3가지 매체를 활용하여서 이클레이 활동과 지속가능 발전 정보를 공유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다음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뉴스레터입니다. 특히 뉴스레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엄선하여서 2달에 한 번 이클레이 담당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을 원하신 분이 계신다면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 가능합니다. 24년도에도 더 알찬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먼저 23년도 결과부터 안내드립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그 정책 현황을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본 조사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이클레이와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리하여서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 담당자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분들은 소속 지방정부 내용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수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추가해야 될 부분을 23일까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국 지속 가능 협의회 등과 협력하여서 국회 포럼이나 발전 대회를 개최하여서 대한민국의 좀 더 나은 지속 가능 발전 정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회원 지방 정부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VLR 보고서 발간 촉진인데요. 국가는 유엔에 의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보고서를 VNR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방 정부에게는 VLR을 작성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맞추어서 한국 지방 정부를 지원합니다. 23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요. 그리고 수원과 신안의 VLR을 UN 헤비타트 등 국제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UN 공공행정상 등 국제상을 응모하는 것도 지원을 하였는데요. 23년도에는 부천이 돌봄 의료 주거 서비스에 대한 주제로 전주가 SDGs 종합 플랫폼을 주제로 응모하였고 현재 수상 발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례 연구를 통한 성과 확산입니다. 23년도에는 당진의 SDGs 시민 실천 사업에 대한 사례와 고향의 도시소 생태계 물순환 시설에 대한 사례를 국문 영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네, 이클레이 사례 연구는 24년에도 계속되니까요.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4년도 계획입니다. 특별히 알아볼 것은 앞서 언급해드린 국내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간담회에서 많은 담당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것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사례가 담긴 우수 정책 사례집입니다. 이걸 하반기쯤에 발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사무소는 VLR 작성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문으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인 회원 지방 정부 여러분들은 올해는 반드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영문의 VLR도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 주요 국내외 행사 안내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지아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짚어드리면 정책정보팀에서는 회원, 가버넌스, 홍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열리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총회에 우리 시장님 또는 우리 지방정부 대표가 가서 우리의 우수한 정책을 발표하고 싶다. 또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지방정부, 해외 지방정부와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 또 해외 우수한 그런 현장 견학을 통해서 뭔가 벤치마킹 기회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세계총회 공지가 나갈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서 세계 정기총회에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총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원, 지방정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정책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 VLR을 발간을 해서 해외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번에 신안군이나 수원시의 VLR이 UN 헤비타트 같은 UN 기관
사이트에 등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LR이나 그다음에 UN 공공행정상 같은 국제상 응모 같은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상 UN 공공행정상이라든지 리콴유 세계도시상 이런 것을 실제로 타신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책에 있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혜영 팀장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클레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전년도 성과는 무엇이고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전략기획팀 전원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영 전략기획팀장님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 이혜영 팀장입니다. 네, 제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65분 정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얼굴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계시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뭐 전화 통화라든지 여러 행사, 그리고 저희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월 달에 이제 여수에서 큰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핵심 사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클레이를 잘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클레이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오늘 처음 메일을 받고, 혹은 이제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클레이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기회의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에게는, 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이클레이가 이런 기관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제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 홈페이지 꼭 한번 들려서 이클레이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또 혹시나 이클레이와 함께 하고 싶은 뭐 행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또 정책 활동도 있고요. 네, 함께 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뒤에 저희가 슬라이드에 담당관들의 연락처들을 다 적어 놓았고, 또 일부러 저희 담당관 분들께서 2024년도 사업 계획들을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얼굴도 익히시고, 목소리도 익히시고, 또 전화번호도 꼭, 네, 한번 메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팀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가지 분야에서 2023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에너지, 두 번째가 자원순환 녹색 구매, 세 번째가 생물다양성, 네 번째가 생태교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분야별로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후에너지 분야입니다. 도시는 생활, 경제, 사회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이면서 또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줄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 에너지 계획이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혹은 환경 계획 등을 수립을 해야 되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활동을 기술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지방 정부 공동 기후 행동 사업인 GCOM,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을 비롯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콤입니다. 이클레이는 지콤 이니셔티브의 공동 창립 주체입니다. 또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 지콤 한국사무국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지콤 한국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까 보니까 일부 도시분들께서 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 부산광역시, 신안군, 연천군, 부천시 이렇게 총 5곳이 신규로 가입을 했고 현재 총 27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도시들은 파트너 기관 회의와 네트워크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국가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을 지역에 맞게 논의하고 기관 간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직콩 가입 지방 정부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지역의 기후 행동을 글로벌 플랫폼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23년에는 총 14곳의 지방 정부가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이클레이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 정부 담당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보고 지침 핸드북도 발간했습니다. 여기 PPT 오른쪽 보시면 네, 직권 보고 안내를 위한 핸드북 예쁜 디자인으로 네, 발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22년에는 총 17곳이 직권 보고를 마쳤는데요. 이 중에 네, 축하드립니다. 서울, 대구, 안산, 도봉구, 고양이 우수보고에 부여하는 CDPA를 획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약간 네, 으쓱으쓱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매칭해서 상호 방문하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교류 프로그램으로는 대구와 멜버른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정되었고 현재는 방문 일정 조율 중이라 2024년도 올해에 상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과 경기도 녹색 건물 조성 계획을 논의한 웨비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콤에 참여 중인 한중일 세계 지방도시 간 탄소 중립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했던 직콤 동아시아 지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네,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국내와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사례를 살펴본 직콤 지방정부 역량 강화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주시 에너지센터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함께 전주에서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다양한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활발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바이에서 작년 11월 열린 콥28에 전라남도 고양시, 울산시, 여수시 총 4곳의 한국 지방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부 도시분들 네, 여기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자원순환 및 녹색 구매 분야입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것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6년이네요. 6년째 지방정부 녹색 구매 촉진을 위한 협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진행되는 연차 사업은 총 10개의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 활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녹색 구매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년 한 해에 총 5번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주요 참석 대상자는 지방정부 녹색 구매 담당 팀장 및 주무관입니다. 녹색 구매 실적 향상 방안, 기초지방정부 조례 등이 논의된 기초지방정부 정책 간담회는 총 10개의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정부 내 녹색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렸고 총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녹색 구매는 담당자 한 명으로의 노력으로는 실적이 향상되기가 어렵죠. 녹색 구매 총괄 담당자는 물론 물품 구매 및 계약 담당자, 건축, 토목 분야 녹색 구매 담당자 등 넓은 당사자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함께 녹색 구매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200분이 거의 300분 가까이가 참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꿈의 활성화를 바라여도 지역 내 인증받은 녹색 제품이 적다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남의 기업 내 녹색 제품 인증 담당자들과 함께 녹색 제품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에 열린 이 설명회에는 총 23분이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녹색 꿈에 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요. 사무소 이전 개소 기념으로 폐현수막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자원순환 정책 선도 회원 지방 정부인 서울시와 하남시,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환경공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클레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최신 정보 동향을 제공하고 국내 선진 정책을 이클레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네, 홈페이지 꼭 한번 들려주세요. 고양, 경남, 제주도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회원 지방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널리 알리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올해는 더 폭넓게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지방 정부 담당자 분들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물 다양성 분야입니다.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이 지난해 12월 수립되었습니다. 리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 전략 달성을 위한 핵심 주체인 지방정부의 원활한 생물 다양성 정책 수행과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생물 다양성 수립 연구, 글로벌 생물 다양성 네트워크 참여, 그리고 생물 다양성 정책 저변 확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고, 이는 현재 이클레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수립과 그 이행 방안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빠진다면 이는 사문서가 될 것이 뻔하겠죠. 이클레이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총 9개 광역 지자체 및 지역 연구원과 함께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12월 당시 수립 중이었던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국제 동향 및 이미 수립된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을 함께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로벌 생물 다양성 네트워크 참여입니다. 2019년 런칭한 이클레이의 자연 기반 도시, 줄여서 CW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쁜 사진이 올라와 있죠. 이 플랫폼에 한국 지방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 기반 도시는 UN 인증 지방 정부 전용 생물 다양성 정책 보고 및 공유 플랫폼입니다. 앞서 정책 정보팀에서 작년 한 해 연천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CWN에서도 연천군이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강동구, 강원도, 안양시, 연천군 이렇게 총 4곳이 가입해 있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정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양한 지식 플랫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향 이전 개소 기념 세미나로 환경부, 국립생태원, 이클레이 회원정부는 생태계 서비스를 주제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창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함께 도시와 산업을 살리는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생물 다양성 포럼을 가졌고요. 네,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쁜 산타 모자를 쓰고 활기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정보팀에서 공유해드렸던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서는 2자 주제별 세션 중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생물 다양성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태교통. 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통 전략. 생태교통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생태교통 지방정부 공동행동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지방정부의 교통 분야 핵심 과제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태교통 세미나 유럽 교통주간의 한국 지방정부 참여 지원, 수원 생태교통 행사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 개소 세미나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주제 하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순천시, 부천시, 광명시 등 지방정부와 아주대 지속가능 교통 연구센터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과 상호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친환경 교통 주간은 2002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한 연간 캠페인입니다. 2023년도 주제는 에너지 절약이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한국어로 발간하였고 연계한 차 없는 날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행사를 올해도 기획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차 없는 거리, 생태교통 체험 등 총 21개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의 사례를 유럽 교통주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대한교통학회, 시시한 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화성시 대중교통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클레이 생태교통 역량평가 툴인 생태교통 시프트 플러스를 적용하여 화성시 교통정책 평가 부분을 담당했는데요. 전문적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생태교통 시프트 플러스 평가 도구를 적용해서 화성시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방향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수원 행궁동에서 열린 생태교통 수원 한 달 동안 한 마을에서 승용차 없이 생활하기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의 생태교통 루페스타와 연계해서 생태교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과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생태교통 부스와 배너 설치, 그리고 행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한 이클레이 토크쇼, 지방정부 워크숍 등 아주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 10월 수원 행궁동에서 열렸습니다. 찾아보니 네이버에 생태교통을 치시면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이클레이의 힘없는 발자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클레이는 회원 지방 정부들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지방정부, 2023년도 지방정부에서 이클레이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아까 정책정보팀에서 소개해드린 찾아가는 간담회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정기회의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메일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죠. 어떤 다양한 시군구에서 저에게 이런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사례 연구로 한번 발간해 봤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개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혹은 개별적으로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는 의견들도 저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뒀다가 맞춤형 지원을 실시를 합니다. 이클레이는 2024년도에도 회원 지방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에 부응하며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2023년 요청사항이 2024년도 활동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계신 분들보다 화면을 끄신 분들이 더 많아지신 건 아닌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지? 이제 저는 2024년도 사업 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이제 마이크를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열정 넘치고 친절한 담당자들에게 넘겨줄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클레이 사업 분야는 앞서 소개해드린 2023년도 활동 보고를 통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올해의 사업 방향은 크게 정책 지원, 역량 강화 네트워크, 그리고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입니다. 이클레이는 어떻게 정책 지원을 할까요? 이클레이의 지방 정부의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생물 다양성 분야 전략 수립 및 정책 이행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직콩을 통해 품질 높은 인벤토리 자료를 입력하고 피드백을 받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등입니다.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은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정책 사례는 모델화해서 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국내 지방정부 간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추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국제 네트워크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제 및 국내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유엔 총회 등 국제 플랫폼을 국내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합니다. 평가 확산 및 아카이빙은 쉽게 다시 말해서 자료화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분야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합니다. 특히 국내 지방정부 우수 사례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또 해외 우수 사례도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매트릭스를 했는데요.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PPT 슬라이드를 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함께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나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각 세부 사업별 올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드디어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분야는 전슬지 담당관, 그리고 자원순환 및 녹색구매 분야는 이해솔 담당관, 생물 다양성 분야는 선민우 담당관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에 담당관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 기후에너지 담당관 전슬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직홈 사업 및 이클레이 기후에너지 부문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한 소통은 앞으로 저랑 해주시면 되겠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후에너지 분야의 2024년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사업 배경 및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만 1000기가와트로 3배 확충한다는 내용이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개선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과 더불어서 2025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제4차 계획 기간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목표 수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소 중립 이행을 확대해야 되는 국내외적인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인 이제 지방 정부는 효과적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이클레이의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24년 기후에너지 사업 방향을 4가지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GCOM입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클레이 또 이곳에 이클레이 이제 회원 지방 정부
이제 또 계시고 또 직콤 가입 지방정부도 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직콤은 세계 최대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리더십 네트워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13,000여 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27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직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분들이 계시면 더 잘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직콤 참여 지방정부는 직콤의 온실가스 데이터를 매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피드백과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온실가스 데이터 모니터링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기후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 또는 컨퍼런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3월 20에서 21일 날 이제 여수에서 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2024년 세계 기후 도시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에너지 전환과 자연 기반 해법과 관련돼서 국내 우수 정책 사례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육 시간 인정 및 교통비, 숙박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제가 따로 이메일로 송부 드리도록 할 테니 저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아리백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탈화석 연료 및 에너지 전환이 네, 지방정부의 이제 기후 정책의 필수 전략이 되었는데요.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한 네, 필요성이 점차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클레이는 100% 재생 에너지 도시 네트워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도, 인제군 두 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 아리백 정책 관련해서 이클레이가 좀 지원 방안을 그 회원 지방정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가입 지방정부를 모집하고 저희가 지방정부 에너지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 아리백 정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요. 에코 모빌리티 시프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태교통 관련입니다. 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개발한 지방정부 교통체계 평가 툴인 생태교통 시프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방정부의 교통체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또 그것을 적용한 후에 성과를 검증하는 일종의 생태교통 표준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 지방 정부들에게 이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좀 성공적으로 정착한 수원 생태교통 축제를 포함해서 생태교통 마을 모델화 및 생태교통과 기후정책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지방정부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행사 개최 또 발표 지원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기후에너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관련해서 제안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자료에 적혀져 있는 연락처로 네,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다양성 담당관을 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천민우라고 합니다. 어, 네. 아마 저를 뵈신 분들도 계시고 전화 통화로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각설하고 네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생물 다양성을 과 관련하여 뭔가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저에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티즈 네이처라고 하는 앞에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저희 이클레이 오리지널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현재 70여 개국의 300여 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영천군에서 작년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영천군에서 299번째 도시로 가입을 하게 되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지원 및 네트워크 협의체 발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저희는 지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발주를 받아서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환경부에서 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를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법제화하기로 올해 안에 생물다양성 보전법을 개정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광역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생물 다양성 포럼입니다. 저희 한국사무소는 매년 회원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생물 다양성 현안에 초점을 맞춘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창원시와 함께 ESG와 생물 다양성 경영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고요. 그 전해에는 당진시와 함께 GBF와 지역 전략의 전망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홍보하고 싶은 생물 다양성 현안이 있다, 이걸 포럼화하고 싶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행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건 앞서 이제 파리 협약이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과는 다르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요. 커피가 맛있는 콜롬비아에서 올해는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시티즈 네이처에 가입하시고 당사국 총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담당관 이예솔이라고 합니다. 사업 소개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게 됐고요. 저의 코맹맹이 소리 들으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원순환하고 순환경제 핫 이슈잖아요. 현재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폐기물과 천연자원 고갈로 인해서 몸살을 좀 앓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생산 소비 폐기의 형태의 선형경제에서 벗어나서 재활용, 재사용 기반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 사항이 되었는데요. 2024년 이플레이는 회원도시들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는 지방정부들이 한데 모여 공동행동을 선언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순환경제와 관련한 선진 정책, 다른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궁금하신 지방정부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분야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 올해 말 성안될 예정인데요. 바로 국제플라스틱 협약입니다. 이 협약이 성안되고 나면 국가가 해야 될 일, 지방정부가 달성해야 될 지표들이 제시될 예정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정책을 마련하고 싶으신 지방정부께서는 꼭 이클레이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꿈의 협력 지원 사업을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합동평가 기준에서 녹색꿈의 항목 달성하셔야 되잖아요. 저희의 그간 노하우를 담은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회원 지방정부들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더불어서 녹색 꿈의 실적을 확 늘리고 싶다 하시는 지방정부 대상으로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실적을 좀 파격적으로 늘려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꼭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다들 계시죠? 네. 여기까지 각 사업 담당자들의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클레이와 함께 하십시오. 이클레이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들이 참 하나같이 짠 것처럼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저희 이 정기회의에서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와 연결해 드리고 또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클레이는 도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현실과 목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에 이클레이가 지방 정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기획팀 팀장분과 그리고 팀원분들 만나보셨습니다. 이클레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업이 너무 복잡한 것 같다,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콤 행사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쉬운 설명 가능하니까 그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클레이 2023년도 결산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김광원 재무팀장님께서 빠르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팀장 김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안 넘기나요? 예. 자유토론 전에 간략하게 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 전체 예상 규모는요, 한 1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입을 보면은, 회비 수입이 2억 정도 되고요. 2월금이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국제분담금이 6억인데요. 유치 부담금이 5억에 23년에는 사무실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 및 개소식을 해서 그 비용이 1억 추가됐습니다. 국내 협력 사업은 크게 네 가지가 진행됐는데요.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고도화 연구 협력,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협력, 그리고 생물 다양성 포럼 이렇게 네 개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 국제 사업은 지콤 아시아 지원 사업 중심으로 8,5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이클레이는 행사성 사업보다 연구나 네트워킹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 5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갔고요. 운영비는 2억 5천만 원인데 어, 앞에도 얘기했듯이 23년에는 이사 및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 액수에는 세계본부 회비 6,5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및 임대료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4억 2천만 원 정도고요. 2월금은 1억 8천 정도인데 사실 이 비용에는 23년 세계본부 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산 중인데요. 약 6,800만 원 정도고 또 앞에 얘기했던 지역생물 다양성 이행방안 연구 용역비가 2개년 사업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2월금은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출 관련한 세부 지출 내역은 경기도와 순천시에서 회계감사를 진행했고요. 집행위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24년도 예산을 보면은 23년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집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자유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안들 마음껏 나누어서 올 한 해도 잘 그리고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는 힘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는 손봉희 부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입니다. 지금 벌써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다들 괜찮으시죠? 자, 기지개 한 번씩 켜시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작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활동들을 진행할 건지 이제 쭉 들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보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조금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참가하시고 계시는 회원지방정부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토론 넘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궁금한 점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전에 미리 질문 들어온 건 없죠? 네,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면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기총회 주제 알고 계시죠?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지금 현실 사이의 어떤 차이, 간극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자. 이것이 이제 올해 저희 정기총회의 사실은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자유토론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좀 줄여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우리 회원 지방정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각 지역에서 계획도 열심히 세우시고 열심히 추진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 그걸로 이제 간극이 줄어지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공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성공 사례를 구축해 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간극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계획에서 이 사례집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가하신 지방정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또 한 가지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이클레이 입장에서 사실 이클레이가 활동하고 있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건 거거든요. 실제 글로벌 목표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도가 2030년이라서 얼마 안 남았고, 파리 협약도 2030년 중간 목표로 해서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생물 다양성 전략도 새롭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한국 지방 정부들이 조금이라도 저 잘 하시도록 할까? 이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클레이 활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 만드는 것 플러스 추가로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클레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면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회원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성공 사례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클레이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싶다. 또는 이클레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요청드리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조금 혼합을 해서 말씀을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또 올해 사업하는 데도 반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나서서 우리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공유도 하고 이클레이와 어떤 협력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혹시 지자체 계신가요? 좀 적극적으로 좀 손을 한번 들어서 의사를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가하신 지자체를 조금 호명을 해서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이 저에게 참가하고 계신 지자체가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등록한 명단을 갖고 있어서 다 참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팀장급 이상, 팀장님들, 과장님들 참석하신 지자체를 조금 중심으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은 좀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한국 집행위원들이 있잖아요.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 광명시, 수원시, 순천시, 창원시는 저희가 별도로 자주 만남을 갖기 때문에 저희 집행위원은 좀 빼고 나머지 지자체분들을 좀 호명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 리스트에 제일 먼저 있는 지자체는 성북구 환경과 박지연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공유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이클레이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성북구 환경과 박지연 팀장님 참가 안 하시고 혹시 지금 바쁘셔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를 끄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흥시 정현주 정책팀장님 혹시 참가하고 계신가요? 시흥시 팀장님, 혹시 만약에 팀장님 안 계시면 다른 주무관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시 참가 안 하고 계신가요? 자, 다음은 연천군. 연천군 작년에 저희 새로 회원 가입하신 지자체입니다. 윤미숙 지질생태팀장님 참가하고 계시죠? 윤미숙 팀장님 참가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여기는 새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유미연 생태 전문가님 혹시 계세요? 네, 참여했습니다. 네. 네, 유미연 그 전문가님 한마디 요청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군청 관광과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유미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내부 다른 회의랑 평가회가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클레이랑 그리고 지콤 그리고 시티 스윗 네이처를 같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 관광과에서 가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을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해왔던 일들이 이런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이 유네스코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클레이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가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것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는 지역에 있는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의 좀 직업과 연계해서 문화활동가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메이트라고 해서 유네스코 문화와 이제 연천군의 성인 발달 장애인을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총 세 분의 성인 발달 장애인이신 이음메이트 분들이 연천군 제인폭포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어, 올해는 저희가 열린 관광지에도 선정이 되어서 좀 다양한 장애인분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조금 탈바꿈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조금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다양한 저희가 성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런 노약자분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관광 차원에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클레이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연 전문가님. 지금 저희도 이제 연천군에서 생물 다양성이나 이 세계유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다른 회원 지방 정부한테도 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혹시 울산광역시 최정자 과장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다고 하네요. 그 박대환 팀장님도 혹시 안 계신 거죠? 울산광역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파구 계신가요? 안색주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이수영 환경정책팀장님 혹시 송파구 나가신 것 같은데요. 바쁘셔서. 야, 다음은 노원구 탄소중립 추진단에서 참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박용신 단장님 들어오셨나요? 노원구 안 계신가요? 네, 노원구도 안 계신다고 하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혹시 계신가요? 광주광역시 계시면 광주광역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누가 계신가요? 혹시 손인규 과장님이나 김영규 팀장님 중 혹시 계신 분 아니면 김상희 주무관님 계신가요?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고요. 혹시 전주시 조은수 팀장님 계신가요? 신광주 주무관님 혹시 들어와 계세요? 신광주 주무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자, 그럼, 아,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과의 신광주입니다. 네. 우선,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덕분에 저희도 지금 작년에 그 유엔 SDG상 지원을 해서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올해도 여러 저희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많은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좋은 사례들도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전주시는 저희가 하는 활동들에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이나 기후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집행위 도시들은 조금 나중에 좀 요청을 드리고요. 집행위가 아닌 도시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수시 혹시 생태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신가요? 예, 여수시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3월 달에, 여수시,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예, 네. 여수시 기후생태과 COP 33 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작년에 COP 28 행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3월 달에는 지금 이클레에서 주관하는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 탄소 중립 도시로의 전환이라고 여수 엑스포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올해 좀 3월, 오는 3월에 저희가 여수에서 또 기후 관련한 또 국제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선거 때문에 공식 주최, 공동 주최는 불가능해서 일단은 이클레이와 다른 파트너 기관이랑 같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도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주시 혹시 계신가요? 원주시 박정아 팀장님 혹시 안 계신가요? 아, 원주시 계시죠? 원주시 저희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원주시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접점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원주시와도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쉽게도 원주시 저희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원주시 어떤 협력을 할지 조금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신안군도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혹시 부천시 김종만 팀장님 계신가요? 부천시 팀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시 혹시 지속가능미래팀장 김대훈 지속가능미래 팀장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치도청 정책기획관의 지속가능 미래팀에서 지금 지속가능 미래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네, 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 그 수립 과정에서 뭐 자문 받을 거나 이거 있으면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전략을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전문가 원탁 회의라든지 뭐 그걸 진행해 가지고 그 로드맵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전략이 이렇게 초안 나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또 자문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아까도 소개했지만 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사실은 그전에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와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좀 제주도와의 접점이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와도 앞으로도 말씀해주신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저희가 지원 드릴 수 있는 저희는 시청이 아니고 저 네, 도청입니다. 네, 도청이고 또 도 차원에서 네, 네. 지속가능 미래 전략을 그 법적 그 최고 계획인 2040년 대비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네. 모든 아까 같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그 제로 시책이라든지 에너지 제로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다 엮어서 이렇게 지금 전략을 하고 있는데 참 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협력하시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좀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울산광역시 계시죠? 울산광역시 혹시 계시면 잠깐 비디오를 켜주시고 잠깐 의견을 조금 인사 한 말씀이라도 짧게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울산광역시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천안시 계신가요? 천안시 안 계신가요? 혹시 성남시는 계신가요? 성남시?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희 이제 이클레이 한국 회원 지방 정부들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저희 집행위원 도시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계시죠? 광명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공유할 내용 없으시면 잠깐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광명시는 올해 그 파리 협약에 따라 작년이 국가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리 협약 목표에 따라서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정부들도 그런 이행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올해 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짧게 조금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명시 계신가요? 예,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 다음은 고양시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양시 환경정책과 박순영입니다. 오늘 회의 잘 들었고요. 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여기에 지속협하고 그리고 기획
정책관이 같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미싱을 했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이런 이클레이 활동을 할 때 사실 한 부서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SDG를 달성을 하려면 여러 부서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같이 강구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저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현재 고양시 킨텍스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서 고양시와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지방정부 여러분 중에서도 고양시에 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 집행위원 도시 중에 수원시 계시나요? 창원시, 수원시 다 계신가요?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계시죠? 창원시 잠깐 한 말씀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수원시 안 계신가요? 네. 혹시 제가 좀 빼먹은 그런 지자체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내가 좀 이 말은 조금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지자체 분들 혹시 계실까요? 순천. 순천을 넘겼네.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장상식 기후변화 정책 팀장님 아직 계신가요? 아니면 이재중 차장님? 이재중 차장님 계시죠? 잠깐 비디오를 켜고,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춘천지와는 이것저것 조금 많은, 협력할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한국 회원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지방정부시죠. 경기도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 그다음에 이 토론을 좀 마무리를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20분이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마무리하는 말로 조금 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계신가요? 경기도 나가신 것 같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럼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전에도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사전 설문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조하고, 또 오늘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 좀 참고를 해서,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또 저희가 이제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서, 그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저희 이렇게 총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윤영란 팀장님에게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분명히 60명 가까이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퇴장을 많이 하시더니 지금 40명 조금 넘게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지방정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클레이는 어떤 협력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대답은 안 해주시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한 오늘 저희가 못 만나봤어요, 아직. 저희가 담당자분들, 그 다음에 팀장님들, 부소장님, 소장님 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처음부터 안내하고 응대하고 이런 담당관이 한 분 계십니다. 박효원 담당관님 잠깐 카메라 앞으로 와서 자기 소개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클레이에서 정책정보팀으로 일하고 있는 박효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2024 이클레이 한국회원 정기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식구들이 모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고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희 소장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들으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카메라를 켜실 마지막 순간이라 서로 웃으면서 빠이빠이라도 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회의한 의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카메라를 예, 있으면 좀 킥 다 좀 켜시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늘 다 회의에 참석하셨거든요. 그런데 얘기 나눌 기회를 제가 갖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우리 시작부터 쭉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오늘의 시작. 그래서 앞으로 또 대화를 위한 정보를 나눈 시간이었다. 이렇게 오늘 자리에 의의를 좀 두고요. 지금 카메라가 아직은 아까보다 많이 켜졌지만 많이 안 켜졌는데 지금이라도 켜질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켜고 같이 웃으면서 소름 들고 요 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올해 자주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일도 같이 함께 잘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고요. 그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다 같이 그리고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면 조금 더 반가운 마음이 전해질까 싶어요. 여러분 애쓰셨어요. 서로에게 반가운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100분 동안 전국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남아 하나가 돼본 시간, 이클레이 정기회의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내년에 다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